반갑습니다.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의 괴곰입니다. 우리 채널의 시작이었던 2021년부터 업로드된 레딧 괴담들을 하나씩 꺼내서 지금의 색깔로 정성껏 리메이크해 모음집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재밌게 들어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하이프,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상품평을 꼭 보고 구매하세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떠난 지 몇 주가 지났다.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럭키가 여자친구를 무척 따르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녀가 떠난 뒤로 많이 슬퍼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커튼을 찢어놓거나 화장지를 마구 파헤쳐놨을 때가 많았다. 하루는 내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 소파 옆쪽에 접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난 이것저것 장난감을 사줘보기도 했고 간식으로 달래보기도 했는데 럭키의 행동은 그대로였다. 그러다가 나는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용 카메라라는 걸 발견했다. 내가 일하고 있을 때도 원격으로 항상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난 결국 그걸 구매했고 럭키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내 침실에다가 그 카메라를 설치했다. 처음 설치한 날에는 하루에 30번도 넘게 럭키를 바라봤다. 카메라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럭키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럭키를 부르면서 계속 말을 걸자 확실히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줄어들었다. 지금 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서 럭키를 쓰다듬으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반려동물 카메라 앱이 알람을 보냈다. 내가 혹시 뭔가를 건드렸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라버렸다. 실시간 카메라 화면에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영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얼굴을 화면 꽉 차게 들이밀고 윙크까지 했다. 난 너무 소름이 끼쳤다. 혹시 해킹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서버에 혼선이 생겨서 다른 카메라하고 영상이 뒤바뀐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 내 방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 난 너무 화가 나서 카메라를 구입했던 쇼핑몰에 상품 페이지에 들어갔다.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상품평들도 다 뒤져봤다. 열댓 개 상품평 중에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은 없었다. 딱 하나 빼고. 그 사람은 카메라의 영상 송출의 딜레이가 너무 길다고 불평했다. 가끔 딜레이가 10분도 더 넘게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반려동물 카메라 앱을 켰다. 그리고 아까 보던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남자가 천천히 얼굴을 카메라에서 떼자 내 방이 배경으로 보였다. 남자는 천천히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로 올라가 럭키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난 황급히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늦은 것 같다. 안녕, 애니. 나는 애니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시끄러운 파티가 열린 곳이었고 나는 그녀가 힐끔거리면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몇 번 눈이 마주치자 그녀를 향한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난 다음날 아침 그녀의 침대에서 일어나게 됐다. 주위에 덜덜 떨면서. 그녀는 이불을 모두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였고 주위에 깬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걸쳐 입었다. 애니가 잠이 섞인 목소리로
벌써 가냐고 물어봤다. 난 그녀에게 아직 안 갈 거라고 말했고 그녀는 내게 침대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난 그 말대로 했고 한참을 더 누워있다가 나왔다. 나는 같이 파티에 갔던 친구들에게 애니에 대해서 자랑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자기가 아는 애니가 맞냐고 확인한 뒤에 내게 경고 같은 말을 했다. 애니랑 잠깐 사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걔 완전 사이코라고 조심하란다. 난 그 친구의 말을 무시했다. 분명 자기랑 잘 안 됐으니까 질투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난 그 친구 말을 들었어야 했다. 난 애니와 몇 번 더 만났고 종종 집에 놀러가서 밤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나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을 때 주말에 뭘 하냐고 물어봤다. 난 주말 동안 본가에 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거짓말하고 다른 데 놀러 가려는 속셈 아니냐면서 내게 나쁜 새끼라고 소리쳤다. 난 화가 났다. 우리가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말했다. 애니는 그 말을 듣자 더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녀가 베개나 침대 머리맡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난 얼른 옷을 걸쳐 입고 그녀의 집에서 도망쳤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셀 수도 없는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애니였다. 당장 전화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 있었다. 나는 미쳤냐고. 너랑 다시 연락할 생각 없으니까 날 가만 내버려 두라고 답장했다. 그 이후 며칠 동안은 그녀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혹시 무슨 무기라도 들고 날 따라다니거나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난 한숨을 쉬면서 일단 전화를 받았다. 애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때문에 자기가 지금 뛰어내릴 거라면서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다. 난 애니를 아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몰랐기에 그녀의 집으로 일단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사람 목숨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난 그녀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문은 열려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는 활짝 열린 창문과 창틀에 놓인 쪽지가 보였다. 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고 쪽지에는 이제 안녕이라는 짧은 문장만 있었다. 난 숨을 헉 하고 들이삼키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쳐다봤다. 아래엔 아무도 없었고 대신 나는 등에서 날 밀치는 두 개의 손을 느꼈다. 감시 카메라. 새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였어요.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게요.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예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 구석에서 숨겨진 지하실 입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거든요. 먼지가 아주 가득한 작은 골방이었는데 거기엔 낡은 모니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안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제 집 구석구석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무슨 관음증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보안에 미친 듯이 집착했나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부엌을 비추는 화면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 모습이 찍혀 있는 겁니다. 화면 속에 저는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더니 렌즈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 제 얼굴이 꽉 찰 정도로요. 순간 온몸에 쫙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부엌에서 저런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 미친 듯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화면에 비쳤었던 그 각도, 그 위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벽 틈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카메라 렌즈를 찾아냈죠.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혹시 이거 외부로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다시 지하실로 뛰어내려가서 모니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엌을 비추는 화면 구석에 작게 글씨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1분 뒤. 네, 이 모니터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제 모습은 바로 조금 전 제가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던 그 상황을 1분 먼저 보여준 거였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방금 제가 한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니터 아래쪽에 있는 낡은 다이얼식 스위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1분 뒤, 1시간 뒤, 1일 뒤, 일주일 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1시간 뒤로 돌렸습니다. 화면이 팟하고 바뀌더니 거실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거기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1시간 뒤, 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제가 저렇게 오열하고 있는 걸까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전 다시 다이얼을 1일 뒤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를 비춰도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2일 뒤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이런 미친 집구석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짐을 싸서 도망쳤나 보다 애써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 삼았습니다. 그러다 다이얼을 며칠 더 뒤로 돌린 순간 전 보고 말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부모님이 제 영정사진을 품고 텅 빈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요. 꼭 해야 할 일. 환영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무사히 도착했다는 뜻이겠지? 이 외딴 시골집까지 찾아오느라 먼 길 운전 참 고생 많았어.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출장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미안해. 어제 일 끝나고 장은 넉넉하게 받아서 냉장고 꽉 채워놨으니까 하루만 혼자 잘 쉬고 있어. 생각보다 출장지에서 멀지 않더라. 내일 일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갈게. 아, 그런데 말이야.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꼭 지켜야 될 규칙이 몇 개 있어. 푹 쉬고 싶겠지만 이건 꼭 집중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다 네 안전을 위한 거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줘. 첫째, 집에 들어오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 문부터 있는 힘껏 꽉 닫아. 그리고 왼쪽 벽에 노크를 3번 해. 둘째, 냉장고 문은 절대 2분 이상 열어두지 마. 절대로. 셋째,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뭔가 벽을 긁는 소리라던가 끼익하고 문 열리는 소리 같은 거. 쥐가 내는 소리는 아니야. 낡은 집이긴 해도 내가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하거든. 그래도 놀라지 말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절대 찾아다니지 마.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 계속해.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적어준 그대로 해야 돼. 만약 네가 혼자 부엌에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혼자 따닥 소리를 내면서 불이 켜질 때가 있을 거야. 그건 30분 뒤에 손님이 온단 말이니까 당장 뭔가 음식을 준비해야 돼. 진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냄비에 아무 재료나 쑤셔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30분이 되기 전에 불을 끄고 가스레인지 및 2번째 서랍에서 숟가락을 꺼내서 냄비에 꽂아줘. 음식을 준비하지 않거나 숟가락을 안 꽂아두면 장담하는데
정말 위험해질 거야. 5째, 가끔 집안 전등이 껌뻑거릴 때가 있어. 한두 번은 무시해도 돼. 하지만 만약 4번 연속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전등이 깜빡인다면 얼른 침실로 뛰어들어가서 옷장 속에 숨어. 한참 뒤에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면 그땐 나와도 돼. 자,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했어. 규칙들이 참 까다롭고 좀 소름 돋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진짜로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네가 친구 애인이라고 철석같이 속였던 그 새끼랑 우리 침대에서 뒹구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메시지 통화 기록 이미 싹 다 확인했어. 이 개같은 년아. 내가 엄마 병문안 간 사이에 그 새끼를 집으로 불려들어서 뒹굴어? 그래놓곤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기다리던 이 모습, 그건 진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너 이 낯선 시골집 들어오자마자 이 편지 내용 불안해가지고 주변 둘러볼 틈도 없었지. 지금 당장 뒤돌아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그 새끼도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니년 시체 구경하느라 주변 살펴볼 틈 따위는 없을 테니까. 첫 데이트. 사실 데이팅 앱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조금 낯설고 찜찜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뭐 현실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다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싶었죠. 그녀의 이름은 제니였고 제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꽤 말이 잘 통했고 우린 결국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물론 실제로 만난 제니는 프로필 사진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뭐 어플 사진이랑 실물이 똑같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진 속 부드러운 인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좀 차갑고 낯설었지만 온라인으로 만난 거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기로 했죠. 우리는 썸을 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엄청난 양의 채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니까 완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한 겁니다. 그녀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채팅으로 주고받을 때만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커피가 다 식어갈 때쯤 뚝뚝 끊기던 대화 속에서 제니가 우리가 채팅에서 자주 하던 농담을 툭 던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긴장이 좀 풀렸죠. 워낙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터라서 한번 물고가 트이자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린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제니는 꽤 세심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새우가 잔뜩 들어간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그녀가 제 해산물 알러지를 기억하고는 서버에게 다른 재료로 바꿔줄 수 있는지 대신 물어봐 주기도 했거든요. 기분 좋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가고 꽤 취기가 올랐을 때쯤 제니가 자기 집에서 한 잔 더 하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전 흔쾌히 그러겠다고 덥석 미끼를 물어버렸죠. 전 그녀가 가져온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겐 오늘은 못 들어간다고 연락이나 해둬야겠다 싶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그런데 화면을 켜니까 데이팅 앱에 제니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아까 카페에서 만나기 직전에 온 것 같았어요. 도착했다는 문자였나 보네 하고 무심코 알림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전 핏기가 싹 가시면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제니에게 해산물 알러지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몇몇 초기 작품들을 다시 작업하면서 원고를 읽다 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그러면서 예전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지금과는 참 다른 느낌이라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음이 체감되기도 합니다. 벌써 5년이죠. 아시다시피 유튜브 정책에 맞춰 저만의 해석과 견해를 더 깊이 담아내기 위해서 이전 영상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리본 시리즈로 새롭게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나 혹은 이 에피소드는 꼭 리메이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옛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